부인. 신라의 귀족 순종공에게는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어요. 수로 부인을 본 사람은 그 아름다움에 놀라 길을 가다가도 멈춰 설 정도였지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군. 그녀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아름다웠어요. 수로 부인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도와주려고 했지요. 순종공은 그런 수로 부인을 마음 깊이 사랑했어요. 수로 부인도 순종공을 남편으로서 깊이 존경했지요. 하루는 순종공이 화난 얼굴로 집으로 왔어요. 부인, 어디 있어? 순종공은 수로 부인을 찾으며 소리쳤어요. 서방님, 다녀오셨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뒤뜰에 있던 수로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꽃을 좋아하는 수로 부인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뒤뜰에서 보냈어요. 폐하께서 내게 강릉 태수자리를 벼슬러 주셨어. 어머, 그거 정말 잘 되었어요. 수로 부인은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어요. 자, 시간이 없어. 어서 강릉으로 떠납시다. 지금 당장이요? 수로 부인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강릉 태수자리가 비어 있어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오. 그럼 준비하도록 하지요. 수로 부인은 하인들에게 곧장 짐을 꾸리도록 했어요. 이윽고 순종공과 수로 부인은 강릉을 향해 길을 떠났어요. 말을 탄 순종공이 가장 앞에 섰고 그 뒤로 수로 부인이 탄 마차가 따르고 있었어요. 한참 후 일행은 동해 바닷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한쪽에는 깊고도 푸른 동해의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반대편에는 천길이나 되는 돌 봉우리가 병풍처럼 바다를 두르고 있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군. 순종공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을 했어요. 그때 하인 한 명이 순종공에게 다가왔어요. 나으리, 이 점심때가 되었으니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저 절벽 아래 그늘에 자리를 잡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순종공 일행은 동해 바닷가에 자리를 잡게 되었지요. 순종공은 수로 부인이 탄 마차로 갔어요. 부인, 이곳에서 경치를 구경하며 점심도 먹고 잠시 쉬었다 갑시다. 그러시지요, 서방님. 하녀가 마차 문을 열자 수로 부인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랜 여행으로 수로 부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순종공은 마차에서 내리는 수로 부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군요.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둘러본 수로 부인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아까부터 수로 부인의 눈길이 절벽에 가 있었어요. 서방님, 저렇게 아름다운 꽃은 처음 봐요. 정말 그렇구려. 하지만 내 눈에는 당신이 더 아름답소. 순종공의 말에 수로 부인은 얼굴을 붉혔어요. 하지만 수로 부인은 여전히 절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부인, 저 꽃이 갖고 싶은 것이요. 예, 서방님. 누가 저 철쭉꽃을 꺾어올 수 없겠느냐? 수로 부인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순종공이 나서서 말했어요. 저 꽃을 꺾고 오는 자에겐 큰 상을 내리겠다. 하인들은 상을 내리겠다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도 그럴 것이 절벽이 너무 높고 가팔라서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어디선가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종공이 놀라 주변을 둘러보니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 소를 끌고 어슬렁어슬렁 다가오고 있었어요. 읽고 노인이 순종공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제가 아름다운 부인을 위해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순종공은 믿음이 가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노인이 어떻게 절벽을 올라가겠다는 거요? 제게 절벽을 오르는 일은 무척 쉬운 일이지요. 부인을 위해 꽃을 바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노인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잠시 고민을 하던 순종공은 노인에게 말했어요. 좋소. 그대가 자신이 있다면 꽃을 꺾어주시오. 네, 나으리.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순종공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은 절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절벽을 노인은 척척 올라갔어요. 어찌나 빠르고 힘이 넘치는지 도저히 노인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입이 쩍 벌어졌지요. 얼마 안 돼요. 노인이 철쭉꽃을 꺾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수로 부인 앞에 무릎을 꿇고 꽃을 바치며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자줏빛 바위 옆에 손에 잡은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면 꽃을 꺾어 바치겠습니다. 수로 부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철쭉꽃을 받아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위험한데도 이리 꺾어다 주시다니. 수로 부인의 말에 노인은 미소를 짓더니 이내 소와 함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닌 모양이요. 순종공의 말에 수로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분이 절벽 위로 올라갈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신선인 것 같아요. 이틀 뒤 일행은 임해정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오랜 여행으로 몹시 지쳐 있었지요. 순종공은 사람들에게 명했어요.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다. 그러고는 순종공과 수로 부인은 바닷가에 앉아 경치를 감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닷물이 사납게 소용돌이치더니 곧이어 하늘 위로 솟아올랐어요. 순종공과 수로 부인은 깜짝 놀라 하마터면 뒤로 낮아빠질 뻔했어요. 잠시 후 바닷물 사이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수로 부인을 본 용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네, 너를 데려가야겠다. 서방님 살려주세요. 수로 부인은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순종공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서 내 아내를 내려놓으시오. 순종공이 용기를 내어 외쳤지만 용은 비웃기만 했어요. 용은 수로 부인을 껴안은 채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하하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순종공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 또다시 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순종공이 고개를 들어보니 어떤 노인이 소를 타고 다가오고 있었어요. 순종공은 그 노인에게 방금 전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미소를 띠며 말했어요. 나리, 제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옛날부터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했습니다. 용이라 한들 여러 사람이 비난하고 꾸짖는다면 겁을 먹고 부인을 내놓을 것입니다. 당장 강릉으로 가서 사람들을 모은 다음 바닷가에서 노래를 부르며 막대기로 땅을 치세요. 노인은 이런 말을 남기고 사라졌어요. 순종공은 그 길로 강릉으로 달려가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윽고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강릉 태수의 말대로 막대기로 땅을 치며 이렇게 노래하였지요. 거무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인 앗아간 죄 그 얼마나 큰지 아느냐. 내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으리라.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며 하늘 위로 치솟더니 용이 나타나 수로 부인을 바닷가에 내려놓았어요. 수로 부인은 무사히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다 함께 만세를 불렀지요.